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바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강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양 출신 조강희 도의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는데요. 몸 건강히 오늘도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되시고 나서 모셨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그렇죠.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모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지난해 당선되고서 한 1년 좀 지났는데요.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이제 몇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이제 무상교복을 실시했고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실시했고 또 미세먼지를 대응해서 지금 2,360개, 우리 경기도는 2,450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져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 요번에 안양에만 11개의 체육관을 짓기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만도 약 400억 정도 됩니다. 뭐 체육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 체육관 지면서 급식실까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합하면 약 4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안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이제 5월 2학기부터는 무상 교육이 실시됐고요. 고3부터 내년에는 고2 때문에 후년에는 고1까지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무상 교육 시대로 들어서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1년 조금 지났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일들,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많은 일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당선되시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인터뷰했을 때 교육위원장 한번 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는데 진짜 되셨어요. 의원님들이 이제 선출을 해주신 거죠? 예. 위원장은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의원들이 계신데요.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결정하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꼭 교육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경기도 의원은 아까도 말씀 142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분 의원들은 12개 상임위별로 나눠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대 때도 9대 때 하반기부터 교육위원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 교육위원으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은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그들의 꿈과 끼, 그들의 하고 싶은 것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 학생들의 어떤 보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그다음에 학생들의 미세먼지를 대응해서 체육관 설립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거든요. 대학교만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역할이 굉장히 무거우시겠어요. 그 교육청과 도청과 요 사이에서 이제 가교 역할도 하셔야 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 체육관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전에는 이제 특교라 해가지고 국회의원분들이 갖고 오시고 저희는 특조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고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인데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왔을 때는 70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교육부에서 70%를 갖고 오시고 안양시에서 30%를 대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70대 15대 15입니다. 도교육청에서 70%를 대고 도청에서 15%를 대고 그리고 안양시청에서 15%를 대는 건데 안양시에서 15%를 대던 30%를 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체육관이 설립됐을 때 비는 날은 다시 휴요일은 안양 시민에게 개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또한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이라든가 시청과도 늘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 예. 네. 113억 원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안양 지역 도의원님 여섯 분들이 분이서. 합친 예, 예, 그 예. 금액 예, 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도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이나 뭐 이쪽 교육 관련해서도 요거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빠진 겁니다. 아, 그래요? 순수하게 안양시에서 내려온 것.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이게 113억이 더 되겠죠? 거의 지금 안양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우리 6분의 경기도 교육 우리 의원님들께서 갖고 오신 순수하게 안양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 경로당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도로 확보 사업 뭐 이런 사업적으로서 113억이 들어갔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순수하게 안양시 지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맡고 계신 분야는 이제 교육 분야니까 예. 교육 관련돼서는 어떤 예산들이 좀 확보가 돼 있나요? 교육 환경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체육관 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개선 사업, 그다음에 외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외 뭐 운동장 개선 사업 등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그것도 예산도 한 몇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가장 요새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이제 고3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데 무상급식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안양 지역의 11개 학교에 이제 체육관 예. 짓는 예산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깜짝 놀랐네요. 아직도 체육관 없는 학교 이렇게 많았는지. 체육관 없는 학교가 지금 안양은 이제 마지막으로 2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2개 학교도 내년에 지원할 생각이고요. 지금 경기도는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요. 2,45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136개를 갖고 왔고요. 저희가 올해 150개 학교 286개. 그다음에 이제 일명 특교라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오시는 게 한 3, 40개 되니까 올해만 아마 경기도에서 내년에 지어야 될 체육관이 한 300여 개 되면 나머지 모자란 한 100 몇십 개는 내년에 아마 다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 학교에 이제 체육관 생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사실 근데 저희 이제 안양 같은 경우 이제 못하는 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의 뭐 중학교인데 민원이 너무 강해서 민원이 너무 강해서 하나는 지금 약간 좀 유보 상태이고 있는데 예산 다 확보하고 막 해도 위치 선정 때문에 못 위치 하는 선정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체육관이 지금 필로티라 해가지고 1층을 띄워서 이제 체육관 높이가 한 2층 정도 되잖아요. 그 위에 이제 급식실을 얹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육관 하나 지면은 한 4층 높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근처에 아마 일조권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시기도 합니다. 예. 참 조금씩 마음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세요? 저는 고향이 이제 안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안양 초등학교, 안양 중학교, 신성고등학교를 나왔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시자고 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저를 찾는 분이 있으면 늘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저희는 지금 안양시청 민원시 2층에 경기도의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 오시면요. 우리 6명의 도의원님들 중에서는 그 민원인들 늘 상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육위원이니까 교육 쪽, 또 다른 위원님들은 뭐 도시환경이라든가 농업 쪽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 위원님도 계시고 이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우리 6명의 도의원들께서 늘 상담해주고 계시고요. 저 또한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홈페이지에 연락처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고 네.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거기 우리 또 실장님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없을 때는 상담관이라고 있으셔가지고 그 어떤 그 민원을 받으셔서 본인이 하실 건 하시고 안 되는 건 저 의원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에게 항상 답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시청 별관 2층을 가시면 네, 된다. 민원실 2층입니다. 네, 민원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의 교육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이제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태어나는 신생아가 30만 대로 줄어들었잖아요. 30만 명대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은 60만 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만약 대학들도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우리 안양도 안양 서효중이 폐교되고 거기에 혁신관이라 해가지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한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감소죠. 제일 먼저 감소. 특히 이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그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저쪽에 이제 성문부터 양명 여고까지 보면은 다 사립이에요. 사립.
성문부터 그 옆에 뭐 신성, 금명, 그다음에 뭐 안양 여상 뭐 다 사립인데 사실 고등학교는 한 반이 줄어들면 1.95 다시 말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공립 같은 경우는 순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립은 순회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뭐 그렇게처럼 학생이 너무 줄면서 폐교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학교 신설 문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저기 지금 임곡지구라든가 뭐 이런 데 어떤 그 초등학교 이전 문제, 동초 이전 문제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신설 학교 들었을 때 어떤 학교 신설 문제. 다만 근데 많은 이제 그 주민들께서는 학교 신설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학생이 너무 줄다 보니까 사실 학교라든가 이거 200억 이상은 중투라 해가지고 문교부에서 이제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데 거의 지금 부결되고 있는 상태라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학생들의 지금 자해라든가 자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들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취재 가끔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그 네. 학교 인구는 줄고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되니까 늘 거다. 네. 학교 신설해야 된다. 네. 예상되는 그 인구 증가 이거 굉장히 산출해내기가 난감한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산출하기도 힘든 게 네. 너무 저출산이다 보는 거고요. 이제 풍선 효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뭐 만안구에서 뭐 평촌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 평촌에 있던 학생들은 또 뭐 서울로 이사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야 되는데 느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처럼 어디가 빠지고 한 군데 느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쏠림 현상을 네. 어떻게 조정하는 것도 참 힘든 문제고 해서 참 민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나요? 증가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2016년도에 27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고요. 2017년도에 34명, 작년에는 45명이 자살을 했고 올해는 벌써 31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이 좀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다면 크게 저는 아주 뭐 이거를 학생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왕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본다면 무너진 가정입니다. 무너진 가정. 가정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선이라든가 홀로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왕도 있고 또 옛날 같지 않은 사실 학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 같지 않은 스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사실 학생 인권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 인권 조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옛날처럼 학생들의 어떤 그런 가가가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간히 제가 교육위원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찾아와서 우리 애가 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해요. 그럼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모 학생 불러서 손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걔 집에 가서 감동합니다. 사탕 하나 주는 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떠한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뭐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잘하고 있지만은 옛날 같지 않게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그 학업에 대한 열중, 학생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기대, 그것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싶은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살보다 더 힘들어진 게 자해입니다. 자해. 제가 얼마 전에 모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래서 방문했더니 의원님 2가지가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상담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상담사야 학생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고민을 상담하는 건데 엘리베이터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애들이 너무 많이 자해를 하다 보니까 여학교다 보니까 학생을 업고 내려올 때 여학생들 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좌했습니다. 그 양호실 기록표를. 봤더니 거의 진짜 일주일에 한 명씩 애들이 자해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1,150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해하는 학생은 아마 3천 내지 한 5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엘리베이터도 말씀드렸고 상담사도 배치해 드렸습니다. 심각하네요. 예, 결과가 좀, 자해가? 예, 잘 심각합니다. 예. 이게 무슨 유행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자해를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알아봐 달라는 거거든요. 어떤 면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
나 아니면 내가 과시욕으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떠한 그런 위험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파악을 하다 보면은 한 학교별로 한 20-30명의 위험군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지만은 그 학생들은 늘 어떤 위험군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네. 상담사 배치하는 거, 네. 사실 그 사후 조치잖아요. 사후 조치죠. 그러니까 자살이나 이런 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어른들이 옛날 말씀하신 거 있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그 학생들이 건강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 세계가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명, 35명, 43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학생은 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늘어나는 건 더 배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자살이나 자해는 늘고 있으니까 다시 그래서 저는 사회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 이런 것처럼 학교 안에서만의 학생들을 케어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가 한 학생을 우리 아프리카 속담이라나요? 한 학생을 키우려면은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라든가 우리 마을 제가 사는 귀인동 이런 쪽에서 어른들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예. 네, 지금 지역구는 그 평촌동, 귀인동 이쪽이죠. 평촌동, 기인동, 갈산동, 범계동, 평안동입니다.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평촌의 저 남쪽, 네, 지역. 남쪽은 네, 예, 제 예. 자치욕구입니다. 동네 자랑 좀 해주십시오. 어떤 지역인지.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귀인동 사는데요. 예. 길을 하나도 안 건너도 돼요. 버스길이랑. 왜냐면 이제 이게 골목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넘을 때는 구름다리가 돼 있잖아요. 평촌이. 그래서 그것도 넘게 되고 또 지금 여기가 평촌이 이제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예. 한 1993년도에 졌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나무도 울창하고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동네고 인심도 좋고 특히 이제 교육열도 높고 또 학교열도 높으시고 서로 아주 따뜻한 동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안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여기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당연, 예, 그렇다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예. 정치는 왜 하려고 하신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모든 학교를 나왔고 또 이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하고 제가 이제 장애인 쪽에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교통장애인협회 후원회장도 했고 지차장애인협회도 했고 그 다음에 안양시 장애인 체육회 처음 만들 때 수석 부회장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시장님이니까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초대 수석 부회장도 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추천으로 해서 사실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고요. 하면서 좀 보람스럽다면은 사실 많은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 같은 거를 제가 저를 통해서 어떤 그 실현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좀 상실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럼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많으시겠네요. 네, 저는 장애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딴 거보다. 예. 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예, 슬슬 이제 연말로 향해가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내년보다 벌써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가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감과 예산 편성하듯이 올해 뭐 국회는 이제 국감은 끝났고 내년도 예산 513조인가요? 거기 이제 슈퍼 예산이라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11월 5일부터 이제 행감이라도 행정감사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만 예산이 약 18조 정도 되는 예산을 또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도청 예산 한 26조 정도 되는 예산을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보다 어떤 면에서 지금부터 내년에 예산을 심의를 잘해야 또 내년 예산 또 내년 또 어떤 활동이라든가 또 내년에 어떤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에 어떠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장 올 11월이 가장 중요하다. 올 11월과 12월 동안 해야 되고요.
내년은 또 당장 이제 고2부터 무상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무상 교복을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못 진 나머지 체육관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져서서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고통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도 다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이게 좀 그랬는데 무상교육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게 진짜 무상인가요? 무상 아니잖아요. 무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상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그 수혜를 받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받을 권리요. 그렇죠.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권리라고 생각하면 너무 나가나요, 제가?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표를 의식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내년부터 후년부터는 다 하니까요. 이제 무상 교육이라는 게 일단 등록금, 입학금,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기본 운영 경비, 그다음에 무상 교복, 무상 급식, 교복, 급식 이런 거 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제 모든 걸 무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잘 살게 되지 않았나. 자, 이제 방송 나갈 때쯤이면 수능일입니다. 네. 예. 그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 학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첫 출발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첫 출발이 시험이고 또 그게 지금 어떤 현 상황에서는 넘지 못할 벽일 수도 있고 꼭 공부는 또 해야 될 하나의 어떤 부분 학생으로서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이번에 재수해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저도 제 아들이 이번에 시험 봐서 네. 진작에 알아봤을 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사실 우리 경기도 의원이 뭘 하는지를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국회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안양시 의원은 뭘 하는지 아는데 도의원들은 뭐를 하느냐 이런 분들 많은데 저희 도의원들 안양에 6분이 있고요. 늘 안양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든가 민원 있으시면은 안양시청 민원실 2층에 찾아오시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파워인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